계속해서 광주 전남권이었습니다. 이번 지방선거 결과 민주당이 득표율에 비해서 많은 의석을 차지하는 독점 구조가 확고해졌습니다. 광주의 경우 시의회뿐 아니라 기초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치적 다양성 확대를 위한 조치가 절실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보도에 유승용 기자입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광주 광산구는 민주당 소속 구청장과 시의원 2명이 무투표 당선됐고 투표율도 광주에서 가장 낮았습니다. 하지만 구의회 결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지역구 16명 가운데 진보당 3명과 정의당 1명이 당선돼 민주당이 아닌 정당이 4분의 1을 차지한 겁니다. 전국적으로도 진보계열 정당 비율이 가장 높았습니다. 실력도 인정받고 진정성도 인정받았던 분들이기 때문에 4명이어도 충분히 견제 세력이 될 뿐만 아니라 앞으로 그 새로운 방향을 만들어갈 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광주 구의원 전체 69명 가운데 민주당이 57명, 다른 정당은 7명에 불과합니다. 소수 정당들은 한 선거구에서 3명 안팎을 뽑는데도 후보 내는 것조차 버거운 상황입니다. 민주당에서 공천 못 받아서 나왔냐라는 또 오해에 섞인 말들도 들으면서 이제 광주도 정치가 좀 변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출마 자체의 의미도 어찌 보면은 민주당이 어떤 독점화된 이런 정치의 세계를 조금이라도 바꾸고자. 민주당이 득표율보다도 훨씬 많은 의석을 가져가는 건데 민주당이 기초의회 선거에서 2명씩만 공천해 소수 정당에게 기회를 줬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던 이유입니다. 그 최소한의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되는 지역 정치를 위해서는 민주당 외에 그 정치의 다양성을 위해서 민주적 다양성을 위해서라도 진보 정당에게 그 유권자들이 관심을 갖고 이와 함께 다당제를 현실화하고 득표율과 의석수의 비례성을 확보할 수 있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강화, 중대 선거구제 확대 등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KBS 뉴스 유승용입니다. 민주당 광주시당이 당선인 워크숍을 열고 유능한 지방정부 실현을 다짐했습니다. 민주당은 내일까지 광주과학기술진흥원에서 광주적 당선인 워크숍을 열고 정당 정치와 자치 분권, 지방의회 혁신안 등 전문가 특강과 실무 교육을 진행합니다. 민주당은 워크숍 수료식에서 새로운 지방자치와 당 혁신을 담은 혁신 결의안을 채택할 예정입니다. 광주 지역 선거 결과 민주당 소속 당선인은 시장과 모든 구청장, 시의원 23명 가운데 22명, 자치구 의원 69명 가운데 57명 등 모두 85명입니다. 광주 글로벌 모터스를 민간 매각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민생당 박대욱 광주시당 위원장은 어제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행정기관이 조립 생산만 하는 자동차 공장을 운영하는 것은 장래성이 없고 효율성도 떨어진다며 민간 기업에 하루빨리 매각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박대우 위원장은 금리 인상으로 젊은 층의 캐스퍼 구매력이 낮아질 것으로 전망되고 전기차 전환을 위한 자금 조달도 어려울 것이라며 신차 효과로 판매량이 많은 지금이 매각의 적기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도체 학과 증설 논의가 수도권 규제 완화의 신호탄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치밀한 계산 없는 반도체 학과 증설이 수도권 쏠림을 가속화해서 지방 소멸로 이어질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열악한 지역 대학의 여건을 김혜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 목포대 정보전자공학과 취업 실적은 화려합니다. 졸업생 절반이 세계적인 반도체 후공정 기업에 졸업 전 채용됐고 이 2명은 초임 연봉 4천만 원이 넘는 국내 대기업 반도체 공정 장비 생산업체에 취업했습니다. 그런데 이 학과는 계속되는 신입생 미달에 내년도 모집생을 7명이나 줄여야 합니다. 이 학생들이 봤을 때는 성실하고 착한데 그래도 공부도 그렇게 떨어지진 않는데 취업이 일단 수도권에 그런 회사가 있다는 걸 잘 모르고 지역적으로 너무 한계가 있다 보니까 목포대학교라고 하면은 이제 어디 처음 들어보는 어디 학원에서 온 것 같은 그런 인식들을 많이 하셔가지고 반면 연세대와 고려대 반도체공학부 신입생 모집 경쟁률은 2자릿수대. 이 두 곳 모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대기업 취업까지 보장되는 계약학과로 전국에서 인재들이 몰린 겁니다.
광주 전남에서 반도체와 직접 관련된 학사 과정을 운영하는 대학 두 곳은 모두 국립대지만 사정이 매우 열악합니다. 취업 보장은커녕 일부는 교육기자재도 없어 서울대 연구소의 도움을 받고서야 기업 맞춤 교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결국 지역의 대대적인 시설 투자나 취업 보장 시스템이 확충되지 않은 상태로 반도체 관련 학과 인원만 늘리면 인재들은 수도권으로 쏠릴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대학의 평가를 못 받게 되면은 정부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되는 이제 그런 상황으로 내몰리는 거죠. 그러니까 빈익빈 부익부가 가속화되고 지역 고등교육 체계 붕괴는 인구 유출과 일자리 감소로 직결돼 지역 경제를 무너뜨릴 수 있는 상황. 대학교육연구소는 논평을 통해 수도권과 지방이 첨예하게 대립할 정책을 갑작스럽게 추진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했습니다. KBS 뉴스 김혜정입니다. 도시공원 터 일부에 민간 사업자가 아파트를 짓고 공원 대부분을 보존하는 사업을 민간공원 특례사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순천시가 2016년부터 진행해온 봉화산 민간공원 조성 사업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어떻게 된 사정인지 이성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순천시가 2016년부터 민간공원 특례사업으로 추진해온 순천 삼산 망북지구입니다. 사업 추진 이듬해 사업에 반대하는 주민들의 반발로 하나의 사업구역이 둘로 나뉘었고 현재 삼산지구는 공사가 마무리 단계, 망북지구는 토지 보상 중입니다. 그런데 망북지구 토지주들이 순천시가 절차를 무시했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잇따라 토지주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법원은 두 구역 사업자가 한양 컨소시엄으로 같은 데다 동일 영향권에 있고 두 구역 면적을 합하면 10만 제곱미터를 넘어 환경영향평가 대상인데도 이를 거치지 않았다며 순천시의 인가는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당장 법원 판결로 토지 보상 중인 망북지구 사업이 무산될 위기인데다 공사가 80%가량 진행된 삼산지구 역시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이어서 자칫 입주 예정자들의 피해도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시민단체들은 순천시의 졸속 행정이 가져온 예고된 문제라고 지적합니다. 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이게 허가를 내줬다는 것은 결국에는 시가 사업자의 편의를 봐주지 않았느냐, 그래서 이런 불상사가 나지 않았는가 생각이 듭니다. 이에 대해 순천시는 두 구역의 특수목적법인이 다르고 구역별 면적은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관련 실과 협의를 해서 항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현재 그 삼산 수자인 입주 예정자들은 피해가 최소한 되도록, 피해가 안 가도록. 순천시의 사업자 측 과주기 행정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순천시장직 인수위도 향후 대책과 해법 마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성각입니다. 오늘도 곳곳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현재 레이더 영상 보시면 충청과 전북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고 있고요. 광주 전남 지역은 소강 상태를 보이거나 약하게 빗방울 정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아침까지는 이렇게 많이 내리지는 않겠고요. 이후로는 조금 더 강해지겠는데요. 오늘 밤까지 돌풍과 천둥, 번개, 일부 지역으로는 우박을 동반한 요란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 강우량은 5에서 40mm로 어제보다 많겠습니다. 오늘도 비가 내리면서 비교적 선선하겠습니다. 광주의 아침 최저 기온은 17도 안팎으로 어제와 비슷하게 시작했고요. 한낮 기온은 25도로 어제보다는 3, 4도가량 높겠지만 여전히 심한 더위는 아니겠습니다.
지역별로 기온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아침 기온 대부분 지역이 어제와 비슷하고요. 한낮 기온은 담양과 화순 26도로 어제보다 2에서 6도가량 높겠습니다. 여수의 낮 최고 기온 24도, 광양 26도로 평년 기온보다는 1에서 4도가량 낮아 비교적 선선하겠습니다. 목포의 한낮 기온 24도, 강진 26도, 해남과 완도 25도가 예상되고요. 신안을 비롯한 도서 지역은 2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해상은 곳곳에 안개가 짙게 끼어 있고요. 물결은 비교적 잔잔하겠습니다. 내일부터는 다시 예년 이맘때 수준으로 더워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광양항에서 붉은 불개미가 발견돼 방역당국이 긴급 방제를 시행했습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그제부터 어제까지 광양항 서부 컨테이너 터미널 야적장에서 붉은 불개미 500여 마리를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역본부는 이에 따라 개미 발견 지점과 주변 반경 5m 내 통제 라인에 점성 페인트 등으로 방어벽을 설치하고 소독약제 살포 등 확산 방지 조치를 시행했습니다. 또 발견 지점에서 반경 50m를 방제 구역으로 설정하고 이곳에 적재된 컨테이너에 대해서 이동 제한 조치를 내렸습니다. 전라남도가 누리호 2차 발사를 계기로 우주 발사체 산업 클러스터 조성 사업을 본격 추진합니다. 주순선 전라남도 전략산업국장은 브리핑을 통해 고흥군 나로 우주센터 인근에 10년 동안 8천억 원을 투입해 우주 발사체 연구개발종합지원센터와 우주 테마파크 등을 갖춘 클러스터를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클러스터 내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발사체 본부를 유치하고 민간 발사장도 구축할 방침입니다. 강기정 광주시장 당선인과 국회의원들이 이번 주 예산정책협의회를 엽니다. 강기정 당선인 측은 오는 18일 광주도시공사 인수위원회 사무실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정의당과 무소속 의원들이 모인 가운데 예산정책협의회를 열어 국비 확보를 위한 협조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